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숙해지는 시기인 5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렇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자로 일하면서 만난 많은 50대 이상의 내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피곤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진작 그 관계를 정리할 걸. 이런 말씀들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내담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의 정 선생님은 매주 주말마다 있는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모임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모임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매번 모이면 누구는 얼마를 벌었네, 자식은 어떤 대학에 들어갔네, 손주는 어떻게 키우고 있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인문학이나 예술인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단순히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만나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할 관계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관계는 에너지, 흡진기형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만난 한 내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 자식 걱정, 건강 이야기,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저까지 우울해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며 자신의 불행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요새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분들은 조언을 해줘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할 뿐이죠.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67세의 이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한숨 쉬고 남편 얘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고,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넌 좋겠다며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지쳐서 그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관계는 일방적인 이용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상대방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늘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은퇴 후에도 자주 만나던 후배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멘토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그 요구가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사업 조언을 구하더니 나중에는 거액의 투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번엔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만 투자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주말마다 골프를 치자고 하면서 회원권이 있는 김 선생님께 계속 초대를 요청했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관계가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64세의 박 선생님은 결혼한 딸이 있는데 딸이 찾아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이번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들어주었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딸의 연락만 와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과도한 경쟁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비교와 경쟁. 정말 필요할까요?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됐대. 누구네는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최근에 만난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골프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운동도 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스코어 경쟁이 심해지고 내기 금액도 올라가고 골프 치고 나면 꼭 술자리를 가는데 거기서 자식 자랑, 재산 자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떤 차를 샀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땅을 좀 샀는데,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관계는 과거에 묶인 관계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30년, 40년 된 인연들이 많죠. 하지만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최근 만난 65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어요. 50년 가까이 된 모임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저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살고 있더라고요. 늘 하는 얘기가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행복했지. 현재의 서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의 향수에 빠져 시간을 보내게 될 뿐이죠. 물론 옛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관계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부부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결혼 45년 차인 김 선생님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아내가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실력이 늘더니 이제는 전시회도 하고 저는 그런 아내가 참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내가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대신 저는 그 시간에 등산 모임에 나가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이 부부는 매일 아침 산책도 함께 하신다고 해요.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로 배운 것들을 나누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손잡고 걷기도 하신답니다. 말하자면 혼자이면서도 함께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모임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63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모여서 영어 공부를 하신대요. 처음에는 간단한 영어 동화책부터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영어로 된 소설책을 읽고 토론도 하신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영어 공부라니. 하지만 다들 비슷한 처지라 오히려 더 재미있더라고요. 실수해도 서로 웃으면서 넘어가고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나요.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있죠. 또 다른 분들은 등산 모임을 통해 성장하고 계세요.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공부하고 사진도 배우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시네요.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할머니 모임은 정말 특별했어요. 40년 지기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나는데 그분들의 모임 방식이 남달랐죠. 우리는 수다를 떨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요. 아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제게는 일종의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특별한 점은 또 있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지난달에는 나의 첫사랑이었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번 달 주제는 내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인데 아마 많이 울 것 같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울어도 되니까요.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50대 이후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72세의 박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결혼한 딸내 살림에 자꾸 참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럴수록 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내 딸도 이제 한 집안의 엄마라는 걸요. 그 후로 박 할머니는 철저하게 불간섭 원칙을 지키셨답니다. 딸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해주고 평소에는 그저 응원만 해주기로 하셨죠. 어느새 딸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고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요. 오히려 제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딸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양육 방식이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은 삼가는 게 좋죠. 63세의 김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손주들이 오면 전에는 공부 얘기부터 했어요. 학교는 잘 다니나? 성적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내가 할아버지였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뭘까?
그건 그냥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해주시던 그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뒤로 김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공부 얘기는 일절하지 않기로 하셨답니다. 대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함께 해주고 그러다 보니 손주들이 먼저 찾아오는 할아버지가 되셨대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쇼. 우리가 50대라면 부모님은 이미 70, 80대일 텐데요. 이 시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해요. 제가 만난 58세의 이 선생님은 83세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일에 간섭하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드셔도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저건 조심하세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어머니의 삶을 너무 통제하려 한다는 걸요. 이제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걸 하시도록 놔두신대요. 물론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꼭 챙기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최대한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신다고 해요.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노인정에 가시겠다고 하면 그러시라고 해요. 택시비가 들어도 괜찮아요. 어머니도 당신만의 생활이 필요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65세의 정 선생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오늘도 건강해서 다행이야. 오늘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시네요. 또 매주 한 번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신대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기도 하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정말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 끌려다니는 관계는 그만하시고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비결일 테니까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